주주 여러분, 오늘 블랙스톤이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위기는 끝났습니다. 회장은 찢어진 옷을 추스르며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며 또각또각 낯선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블랙스톤 아시아 대표 이서윤입니다. 저희는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전 부사장이 최대 채권자로 나타난 순간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팠던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어리석은 회장의 최후,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제이킹 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장입니다. 수백 명의 임직원과 정재계 인사들이 숨죽인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군요. 단상 한가운데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제이킹 그룹 부회장 강민재가 서 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명품 양복은 그를 더욱 빛나게 하지만 강민재의 눈동자는 지금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리고 있네요. 강민재의 시선이 허공을 더듬습니다. 연설문이 흘러나오던 투명한 프롬프터 화면이 까맣게 꺼져버렸기 때문이죠. 강민재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킵니다. 그게, 강민재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만 흘러나오자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강민재의 이마에서 식은 땀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단상을 적십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강민재는 마치 고장난 로봇처럼 굳어버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민재의 귀에 꽂힌 작은 인이어 이어폰에서 차분하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강민재 부회장님, 당황하지 말고 제 말 그대로 따라하세요. 무대 뒤 어두운 커튼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이서윤 부사장입니다. 이서윤은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마이크에 대고 또박또박 말을 이어갑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강민재가 구세주를 만난 듯 눈을 크게 뜨고 허겁지겁 입을 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서윤이 한숨을 짧게 내쉬며 다음 문장을 불러줍니다. 지난 50년이 제이킹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혁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이 제이킹의 역사였다면 앞으로의 50년은 혁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강민재는 이서윤이 불러주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을 내뱉습니다. 억양도 숨쉬는 타이밍도 이서윤이 지시하는 그대로였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서윤의 눈빛에는 한심함과 익숙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행사가 무사히 끝나고 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며 회장실로 들어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는군요. 빌어먹을 기계 덩어리 같으니라고. 하필이면 그때 고장이 날 게 뭐야. 강민재가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의 꽃병을 바닥으로 쓸어버립니다.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튑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들어옵니다. 이서윤의 품에는 결제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네요. 이서윤은 바닥에 널브러진 꽃병 조각을 힐끗 보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강민재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쿵 내려놓습니다. 부회장님, 화풀이는 나중에 하시고 여기 사인부터 하세요.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해외 투자 건입니다. 강민재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집어듭니다. 이게 다 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줘야 사인을 할 거 아니야. 강민재가 서류 첫 장을 넘기며 읽어보려 애쓰지만 복잡한 숫자와 영어로 된 표들을 보자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이서윤이 그런 강민재에게서 서류를 뺐다시피 가져와 다시 책상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는 만년필을 강민재의 손에 쥐어주며 말합니다. 부회장님은 내용 보셔도 이해 못하십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강민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뭐? 이 부사장,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이 회사 부회장이야. 부회장이 결제 내용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라는 거야? 이서윤이 차가운 눈으로 강민재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럼 아까 연설은 내용 알고 하셨습니까? 부회장님이 이해 못해도 회사는 돌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밖에 주주들이 기다립니다. 빨리 사인이나 하세요. 이서윤은 강민재의 손을 잡아 강제로 서류 서명란에 갖다 댑니다. 강민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굴욕감에 강민재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지만 이서윤의 기세에 눌려 결국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서명을 남기고 맙니다. 이서윤은 서명이 끝난 서류를 착착 정리해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강민재에게 다가가 삐뚤어진 넥타이를 매만져 줍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손길입니다. 옷매무새가 이게 뭡니까? 회장님 되실 분이 품위는 지키셔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강민재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괴성을 지릅니다. 으악, 저 건방진 여자가. 강민재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회장실 안쪽 문이 열리며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강민재의 약혼녀이자 경쟁그룹의 딸인 홍지수입니다. 홍지수는 와인 잔을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군요. 어머, 우리 자기 꼴이 이게 뭐야? 천하의 제이킹 부회장이 비서한테 훈계나 듣고 있고. 홍지수가 강민재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속삭입니다. 강민재가 홍지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칩니다. 지수씨까지 왜 이래?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조용히 좀 해. 홍지수가 코웃음을 치며 강민재의 귓가에 입술을 가져갑니다. 민재씨, 언제까지 저 여자 하녀 노릇할 거야? 밖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강민재는 이서윤 꼭두각시라고, 진짜 회장은 이서윤이라고 수군대더라. 강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 말은 강민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하지만 뼛속 깊이 알고 있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홍지수가 쐐기를 박듯 말을 이어갑니다. 회장 되고 싶으면 사냥개부터 잡아먹어야지. 토사구팽이라는 말도 몰라. 저 여자가 있는 한 민재 씨는 평생 2인자야. 아니, 허수아비지. 강민재의 눈빛이 도끼로 번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이 폭발한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조상무, 당장 내 방으로 와. 잠시 후 뱀 같은 눈을 가진 중년 남자가 회장실로 들어와 허리를 굽힙니다. 강민재의 신복인 조상무입니다. 강민재는 술병을 통째로 들이키고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조상무를 노려봅니다. 조상무, 이서윤이 그 여자가 날 너무 무시해. 내가 주인인데 그 여자가 주인 행세를 한다고. 조상무가 비굴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아이고, 부회장님. 저도 그 꼴 보기 역겨워서 혼났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주 본때를 보여주시죠. 강민재가 조상무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 으르렁거립니다. 본때 정도가 아니야. 다시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아주 영원히 매장시켜버리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조상무의 눈이 번뜩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안 그래도 준비해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 제이킹 그룹 본사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에 손전등 불빛 하나가 흔들립니다.
조 상무가 매수한 보안팀 직원이 이서윤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럽게 엽니다. 뒤따라 들어간 조 상무는 장갑을 낀 손으로 능숙하게 이서윤의 컴퓨터를 켭니다. 타탁 타다닥. 조 상무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춥니다. 이서윤의 아이디로 접속해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설계 도면을 외장하드로 다운로드한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온 USB를 꽂아 악성 코드를 심어 마치 외부와 교신한 것처럼 로그를 조작합니다.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하겠지. 조 상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책상 아래에 있는 개인 금고로 향합니다.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립니다. 조 상무는 품 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금고 가장 깊숙한 곳 서류 더미 밑에 찔러 넣습니다. 경쟁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내역이 찍힌 위조된 차명 계좌 통장입니다. 잘 가라, 이서윤 부사장. 너무 똑똑한 게 죄지, 죄야. 조 상무는 흔적을 지우고 유유히 집무실을 빠져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서윤이 출근합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피곤이 내려앉아 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습니다. 이서윤은 밤새 강민재가 저지른 엉터리 해외 투자의 손실을 메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손에 꼭 쥐고 있습니다. 이것만 막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어. 이서윤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도를 걸어갑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조용히 회의실로 향하는 이서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웁니다. 이서윤이 심호흡을 한번 하고 회의실 문을 활짝 엽니다. 부회장님, 어제 말씀드린 건에 대해. 하지만 이서윤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회의실 안에는 강민재 대신 낯선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입니다. 수사관 한 명이 이서윤에게 다가와 종이 한 장을 들이밉니다. 이서윤 씨 되십니까?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산업기술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서윤은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술 유출이라니요? 수사관들이 이서윤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습니다. 자세한 건 가서 말씀하시죠.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서윤 씨 금고에서 차명 계좌가 나왔고 컴퓨터에서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서윤이 몸부림치며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나요. 그때 회의실 안쪽 문이 열리며 강민재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이서윤은 강민재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뜹니다. 부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하지만 강민재는 이서윤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강민재의 입가에는 묘한 경련이 일어납니다. 웃음을 참으려는 것인지 두려움을 감추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 강민재가 침통한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합니다. 이 부사장, 정말 실망이야. 내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돈 때문에 회사를 배신해? 어떻게 경쟁사의 기술을 팔아넘길 생각을 해? 이서윤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입니다. 모든 상황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젯밤의 굴욕, 홍지수의 비웃음, 그리고 지금 강민재의 뻔뻔한 연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함정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민재, 네가 꾸민 짓이구나. 내 무능함을 덮으려고 나한테 누명을 씌워. 이서윤이 수사관들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버둥치며 강민재에게 달려들려 합니다. 이 비겁한 자식아, 내가 널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사람이니? 수사관들이 이서윤을 강하게 제압하며 수갑을 채웁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파고들지만
이서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분노로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풀어? 난 결백해. 강민재,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가면 넌 끝이야. 이서윤의 처절한 외침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지만 강민재는 끝까지 외면합니다. 결국 이서윤은 수사관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갑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이서윤의 뒷모습을 보며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강민재는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살짝 걷어 올립니다. 건물 아래로 이서윤이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까지 확인한 강민재는 그제야 참았던 웃음을 터뜨립니다. 크흐흐. 하하. 봤어? 저 독한 년도 별 수 없잖아. 어느새 다가온 홍지수가 강민재에게 와인 잔을 건넵니다. 축하해, 자기야. 이제 진짜 제이킹의 주인은 강민재네. 알터니가 쑥 빠진 기분이지? 강민재가 와인 잔을 받아들고 홍지수의 잔에 부딪힙니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회장실을 채웁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 건방지게 주인을 물려고 하면 개장수한테 보내버려야지. 강민재는 붉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킵니다. 입가에 묻은 와인이 마치 피처럼 붉게 번집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송차를 바라보는 강민재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비틀린 승리감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차가운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습하군요. 수의를 입은 이서윤이 교도관에게 이끌려 들어와 투명한 아크릴 벽 앞에 앉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핏기 없는 입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화려한 조명을 받던 부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이글거리고 있네요. 반대편 의자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강민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습니다. 강민재는 수화기를 들고 이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쯧쯧 찹니다. 수위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 피부가 하얘서 그런가?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더니 이 부사장한테 딱이야. 이서윤은 말없이 수화기를 듭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군요. 강민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서윤아, 밖에서 변호사들이 난리야.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무죄는 힘들대. 그러니까 그냥 네가 깔끔하게 인정해. 회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이서윤의 입가에 조소가 서립니다.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널 위해서겠지. 강민재, 네가 사람이니? 내 똥 치우느라 청춘 다 바친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강민재가 어깨를 으쓱하며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옥바라지는 확실하게 해준다니까? 영치금도 두둑이 넣었고 나중에 출소하면 작은 카페라도 하나 차려줄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 말고 사인해. 너 하나 죽으면 제이킹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강민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서윤의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이서윤은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강민재를 노려봅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이서윤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숙이며 아크릴 벽에 바짝 다가갑니다. 강민재, 똑바로 들어. 뭐라? 퇴? 이서윤이 있는 힘껏 침을 뱉습니다. 비록 아크릴 벽에 막혀 강민재에게 닿지는 않았지만 투명한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타액은 강민재의 얼굴을 정확히 가리고 있군요. 강민재가 기겁하며 뒤로 물러나 의자가 넘어질 뻔합니다. 야,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돌았나? 강민재가 손수건을 꺼내
벽 너머를 닦는 신용을 하며 소리칩니다. 이서윤은 교도관들이 양쪽 팔을 잡고 제압하는 와중에도 악을 쓰며 외칩니다. 잘 들어, 강민재. 나 절대 여기서 안 죽어. 반드시 살아나갈 거야. 나가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돈, 명예, 회사, 내 그 썩어 빠진 영혼까지 뼈와 살을 다 발라 먹어줄게. 이서윤의 저주가 접견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강민재는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거립니다. 이서윤이 끌려나간 뒤에도 강민재는 한참이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진정하지 못하는군요. 장면이 바뀌어 제이킹 그룹 회장실입니다. 아직 부회장 명패가 놓여 있지만 강민재는 이미 회장이라도 된 듯 거만하게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서윤의 비서실장이었던 최 실장이 무릎을 꿇고 있네요. 최 실장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저는 이서윤 부사장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까라고 하면 까야 하는 게 월급쟁이 아닙니까? 강민재는 구두 끝으로 최 실장의 어깨를 툭툭 건드립니다.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차는 듯한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최 실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박습니다. 제가 감히 부회장님을 배신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서윤 그 독한 여자가 제 약점을 잡고 협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디 자비만 베풀어 주신다면 평생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멍멍. 최 실장이 짖는 신용까지 하며 강민재의 구두를 핥으려 합니다. 강민재는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드는 눈치입니다. 사실 강민재에게는 이서윤의 빈자리를 채울 실무자가 절실했으니까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최 실장뿐입니다. 강민재가 킬킬거리며 최 실장의 뺨을 구두 앞코로 툭툭 칩니다. 아이고, 우리 최 실장님이 이렇게까지 나오시는데 내가 또 매정하게 굴 수 있나? 좋아. 대신 내 눈 밖으로 1mm라도 벗어나면 그땐 진짜 끝인 줄 알아. 알겠어? 최 실장이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조아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아니, 회장님. 강민재는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리지만 바닥에 엎드린 최 실장의 눈빛이 순간 싸늘하게 변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인을 무는 늑대의 눈빛이었죠. 계절이 바뀌어 3개월 후입니다. 구치소 정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걸어 나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녀를 맞이하는 건 따뜻한 두부가 아닙니다. 매국노 이서윤은 한국을 떠나라. 기술 팔아먹은 도둑년. 정문 앞에는 강민재가 풀어놓은 시위대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날달걀이 이서윤의 어깨에 터져 노른자가 줄줄 흘러내립니다. 밀가루 세례에 머리카락이 하얗게 뒤덮입니다. 이서윤은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며 그 아수라장을 빠져나갑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는 수치심 대신 도끼로 더욱 짙어집니다. 이서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입니다. 강민재의 공작으로 살던 아파트는 가압류당했고 모든 계좌가 막혀버렸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이서윤은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강민재,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니? 이서윤은 편의점에서 얻어온 유통기한 지난 폐기 도시락을 뜯습니다. 차갑게 식어 딱딱하게 굳은 밥알을 억지로 입에 쑤셔 넣습니다. 목이 메어오지만 물도 없이 밥을 삼킵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살아서 복수해야 하니까요. 그날부터 이서윤의 방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낡은 노트북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서윤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해외 선물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복잡한 차트와 수치들이 그녀의 눈 안에서 춤을 춥니다. 패턴이 보여. 이건 기회야. 이서윤은 동양의 마녀라는 필명으로 월가 투자 커뮤니티에 분석 리포트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예측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합니다. 원유 가격 폭락, 환율 변동, 금리 인상 시기까지 그녀의 글은 순식간에 조회수 1위를 기록하며 월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갑니다. 어느 날 새벽 이서윤의 노트북으로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옵니다. 발신자는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회장 제임스입니다. 이서윤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카메라 앞에 앉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배경은 가상화면으로 가렸지만 그녀의 초췌한 얼굴은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용합니다. 화면 속 제임스 회장이 흥미롭다는 듯 묻습니다. 미스터리한 동양의 마녀가 당신이었군요. 당신의 리포트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블랙스톤이 당신에게 거액의 자금을 맡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서윤은 영어로 또박또박 대답합니다. 제임스 회장님, 제게 10분만 주십시오. 당신들이 10년 동안 고민했던 아시아 시장 공략법, 제가 그 해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합니다. 화려한 그래픽도 멋진 효과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논리 그리고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뿐입니다. 10분이 지나고 제임스 회장은 박수를 치며 감탄합니다. 놀랍군요. 당신은 천재입니다. 아니, 악마적인 재능이군요. 좋습니다. 블랙스톤 아시아 지부 설립을 당신에게 정권 위임하겠습니다. 연봉은 백지수표입니다. 원하는 대로 쓰시죠. 이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라뇨? 제이킹그룹. 그 회사의 채권을 제가 관리하게 해주십시오. 제임스 회장은 잠시 의아해했지만 이내 흔쾌히 수락합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이서윤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서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만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새기려는 듯 시선이 매섭습니다. 그때 공항 대형 전광판에 뉴스 속보가 뜹니다. 속보 제이킹그룹 강민재 부회장, 제3대 회장 취임, 혁신 경영 선포. 화면 가득 강민재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전광판을 올려다봅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려 화면 속 강민재의 얼굴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마치 벌레를 눌러 죽이는 듯한 동작입니다. 혁신? 웃기지 마. 그 자리는 내 무덤이 될 거야. 이서윤은 비틀어지는 웃음을 남기고 출국 심사대로 들어갑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이서윤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댑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 땅이 보입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려다 새로 도착한 메일 한 통을 확인합니다. 발신자는 최 실장입니다. 제목은 업무 보고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암호화되어 있군요. 이서윤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짧은 문장이 나타납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군. 이서윤은 메일을 삭제하고 승무원을 부릅니다. 샴페인 한 잔 주시겠어요? 잠시 후 황금빛 기포가 올라오는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이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립니다. 기다려, 나의 황제폐하. 왕관의 무게를 견디게 해줄 테니 내 목이 부러질 때까지.
이서윤이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자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난기류의 기체가 잠시 흔들리지만 이서윤의 손에 들린 잔은 한 방울도 넘치지 않습니다. 제이킹 그룹 본사 대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3년 전 화려했던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이네요. 붉은색 머리띠를 두른 주주들이 단상을 향해 고함을 지르며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회사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고 있지만 성난 군중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강민재 나와. 내 돈 다 어디 갔어? 회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어디 숨었어? 당장 나와서 해명해. 허공을 가르며 날아온 물병 하나가 단상 위 연설대에 퍽 하고 부딪혀 터집니다. 물방울이 사방으로 튀는 가운데 쭈그려 앉아있던 강민재가 벌벌 떨며 고개를 듭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찢어진 양복깃, 한쪽이 벗겨진 구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0위권이었던 제이킹 그룹 회장의 모습이라기엔 너무나 초라하고 비굴해 보입니다. 강민재가 마이크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심하게 떨려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겨우 마이크를 부여잡은 강민재가 쉰 목소리로 악을 씁니다. 주주 여러분, 제발 진정하십시오. 제가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계란 하나가 날아와 강민재의 이마에 정통으로 꽂힙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액체가 강민재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해결책? 회사가 부도 직전인데 무슨 얼어 죽을 해결책이야. 부채 비율 500%가 말이 되냐고. 당장 사퇴해. 강민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진짜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세계적인 투자회사 블랙스톤에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금 지원도 약속받았고요. 이제 위기는 끝났습니다. 강민재의 필사적인 외침에 장내가 아주 잠시 조용해집니다. 주주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립니다. 블랙스톤이라면 죽어가는 기업도 살린다는 전설적인 자본 아니던가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휴지 조각이 된 주식이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주주들의 눈에 스칩니다. 강민재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느끼자 용기를 얻었는지 목소리에 힘을 줍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이킹의 오너 강민재입니다. 제가 직접 미국까지 날아가서 단판을 지었습니다. 블랙스톤 아시아 대표가 제 경영 능력을 믿고 투자하기로 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거대한 양쪽 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립니다. 정적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또각, 또각, 또각. 고요해진 강당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위압적인 소리입니다. 역광을 받으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칼날처럼 재단된 순백의 정장, 어깨에 걸친 검은 코트가 걸음마다 물결칩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덩치 큰 경호원들이 병풍처럼 따르고 있군요. 강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가오는 인형을 바라봅니다.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 하지만 3년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아우라에 강민재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여자가 단상 아래까지 걸어와 멈춰섭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습니다. 드러난 얼굴을 확인한 순간 강민재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집니다. 이서윤? 강민재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칩니다.
다리가 꼬여 의자에 걸리면서 엉덩방아를 찍고 맙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왜 여기 있어? 이서윤은 넘어진 강민재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경호원들이 주주들과 단상 사이를 막아섭니다. 이서윤이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늦게 인사드려 죄송합니다. 차갑지만 명료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을 울립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이킹 그룹의 채권을 인수한 블랙스톤의 아시아 총괄 대표 이서윤입니다. 장래가 술렁이다 못해 터질 듯한 소란에 휩싸입니다. 3년 전 쫓겨난 부사장이 세계적인 투자사의 대표가 되어 돌아오다니요. 주주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서윤을 바라봅니다.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일어난 강민재가 삿대질하며 소리칩니다. 거짓말이야. 네가 무슨 대표야. 너 같은 전과자가 어떻게 블랙스톤에 들어가. 이서윤은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강민재의 눈앞에 흔들어 보입니다. 강민재 회장님, 말 조심하시죠. 저는 전과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이서윤이 다시 객석을 향해 말을 잇습니다. 방금 강민재 회장이 만기 연장을 언급했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블랙스톤은 제이킹 그룹의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합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뭐라고? 야, 분명히 해준다고 했잖아.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었는데 무슨 헛소리야. 강민재가 단상으로 달려들려 하자 경호원들이 그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강민재는 바닥에 나뒹굴며 씩씩거립니다. 이서윤은 서류의 한 페이지를 펼쳐 대형 스크린에 띄우라고 손짓합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영어 계약서가 나타납니다. 주주 여러분, 강민재 회장이 직접 날인한 계약서입니다. 여기 제1조 1항을 보시죠. 채무자가 원리금을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거나 만기 연장이 거부될 경우 채권자는 즉시 모든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서윤이 붉은 펜을 들어 계약서의 해당 조항의 밑줄을 긋는 신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 강민재 회장이 돈을 못 갚았으니 저는 빌려준 돈 대신 이 회사의 주식을 가져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서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뒤편의 거대한 전광판 화면이 바뀝니다. 제이킹 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가 빠르게 회전합니다. 강민재 일가의 지분을 나타내던 파란색 영역이 급격히 줄어들고 블랙스톤이라고 적힌 붉은색 영역이 과반수를 집어삼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부로 저 이서윤은 제이킹 그룹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주주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서윤이다. 이서윤이 돌아왔어. 경영의 신이 돌아왔다. 이제 우리 주식 사는 거야? 강민재 물러가라. 이서윤 만세. 주주들은 강민재의 몰락보다 이서윤의 귀환에 열광합니다. 그녀가 부사장으로 있던 시절 제이킹 그룹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모두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강민재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전광판과 이서윤을 번갈아 봅니다. 사기야. 이건 사기라고. 난 저런 조항 본 적 없어. 전환 사채? 주식 전환? 그런 말 없었잖아. 강민재가 이서윤의 바짓단을 잡고 늘어집니다. 이서윤, 네가 꾸민 짓이지? 계약서 조작한 거지? 내가 이걸 읽어봤는데 저런 내용은 없었다고. 이서윤은 자신의 바지를 잡은 강민재의 손을 벌레 보듯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굽혀 강민재와 눈높이를 맞춥니다. 이서윤의 입술이 강민재의 귀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갑니다. 강 회장,
계약서 제대로 안 읽었지? 강민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립니다. 아, 아니야. 읽었어. 내가 읽었다고. 이서윤이 피식 웃으며 속삭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그랬잖아. 넌 내용 봐도 이해 못한다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넌 여전히 멍청하고 게으른 허수아비야. 강민재의 머릿속에 3년 전 이서윤이 자신을 무시하며 결제 서류에 강제로 사인하게 했던 기억이 성강처럼 스칩니다. 부회장님은 내용 보셔도 이해 못하십니다. 그때의 굴욕적인 기억과 지금의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강민재는 엄청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자신이 이서윤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장이라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강민재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강민재의 사타구니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갑니다. 노란 액체가 바닥으로 흘러내리며 고가 양복 바지를 적십니다. 지린내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주주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코를 막습니다. 어머, 저거 봐. 쌌어. 회장이란 작자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더러워 죽겠네. 저런 놈이 무슨 경영을 한다고.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젖어버린 강민재의 하반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봅니다. 경멸과 혐오가 가득 담긴 눈빛입니다. 이서윤이 손수건을 꺼내 강민재의 어깨에 닿았던 부분을 털어내며 경호원들에게 손짓합니다. 치워. 냄새나니까. 경호원 2명이 다가와 젖은 바지를 입고 덜덜 떨고 있는 강민재의 양팔을 짐짝처럼 들어 올립니다. 강민재는 저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갑니다. 제이킹 그룹 본사 대회의실,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긴 테이블 상석에는 이서윤이 앉아 있고 그 맞은편 끝에는 강민재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군요. 이서윤이 의사봉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제1호 안건 강민재 회장 해임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다만 전임 회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명예회장직을 신설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강민재가 퍼뜩 고개를 듭니다. 해임되면 곧바로 쫓겨나거나 구속될 줄 알았는데 명예회장이라니요. 예상치 못한 처분에 강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이서윤이 회의 종료를 선언하고 나가려 하자 강민재가 비틀거리며 그녀의 앞을 막아섭니다. 잠깐만, 이서윤. 명예회장이라니? 나를 안 내쫓는 거야? 이서윤은 강민재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입꼬리를 비듭니다. 왜요? 감옥에 바로 보내줄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길바닥에 나앉게 할 줄 알았나요? 강민재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내 성격에 나를 그냥 둘 리가 없잖아. 이서윤이 강민재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자비가 아니라 형벌이니까.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리면 재미없잖아요. 이서윤의 서늘한 숨결이 강민재의 귓가를 스칩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아니 훔쳐낸 이 왕국에서 당신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서서히 말라 비틀어지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그게 내 자비입니다. 이서윤이 잡고 있던 넥타이를 탁 놓아버립니다. 강민재는 그 반동으로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힙니다. 이서윤은 경멸 어린 시선을 한번 던지고는 회의실을 빠져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강민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맙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이름의 감옥, 그것이 이서윤이 준비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입니다. 이서윤은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자 최 실장이 들어옵니다. 그는 강민재 앞에서의 비굴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정중하고 절도 있는 태도로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오셨습니까, 대표님? 아니, 회장님. 이서윤이 뒤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고생 많았어, 최 실장. 그동안 험한 꼴 보느라 힘들었지? 최 실장이 고개를 저으며 품 안에서 두꺼운 검은색 장부 2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의 지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여기 지난 3년간 강민재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과 차명 거래 원본입니다.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기 직전 긴박했던 이서윤의 집무실입니다. 이서윤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듯 떨고 있는 최 실장의 손을 꽉 잡습니다. 최 실장, 잘 들어. 난 여기서 잡혀갈 거야. 하지만 넌 살아남아야 해. 부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도 같이 싸우겠습니다. 이서윤이 최 실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넌 강민재에게 붙어 무릎을 꿇고 구두를 핥아서라도 그의 신임을 얻어. 그래서 내 눈과 귀가 되어줘. 놈의 모든 비리를 기록해. 때가 되면 내가 널 찾으러 올게. 최 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부사장님, 울지 마. 이건 명령이야. 다시 현재의 펜트하우스입니다. 이서윤은 장부를 넘기며 강민재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합니다. 홍지수 명의로 강남 빌딩 매입에 500억. 마카오 원정 도박 자금 200억. 아주 회사 돈을 제 지갑처럼 썼구나. 이서윤의 손가락이 장부의 숫자를 훑어 내려갑니다. 분노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만족감이 느껴지는군요. 이 정도면 강민재뿐만 아니라 그 라인들까지 뿌리 뽑기에 충분해. 최 실장,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지. 감사팀 가동해. 최 실장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강민재 명예회장의 집무실 배정은 어떻게 할까요? 이서윤이 와인 잔을 들며 차갑게 웃습니다. 지하 1층 창고 옆에 비품실 있지? 거기로 해. 책상은 하나면 충분해. 비서도 전화기도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부터 제이킹 그룹에는 피바람이 붑니다. 강민재에게 줄을 섰던 임원들이 줄줄이 감사팀으로 불려갑니다. 김 전무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서 3억 쓰셨네요. 짐 싸세요. 박상무님, 하청업체 리베이트 받으셨죠? 경찰서로 가시죠. 복도 곳곳에서 고성이 오가고 짐 상자를 든 임원들이 쫓겨납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죠. 오후가 되자 강민재는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안내받습니다. 화려했던 회장실이 아닌 지하 주차장 구석진 곳에 있는 창고 옆 비품실입니다. 창문 하나 없이 퀴퀴한 먼지 냄새가 진동하고 책상 위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군요. 이서윤,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강민재가 책상을 발로 차보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울림뿐입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청소부들조차 그를 힐끔거리고 지나갑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강민재는 습관처럼 임원 전용 식당이 있는 20층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건장한 보안 요원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비키게, 나 명예회장이야. 보안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서윤 회장님 지시로 명예회장님은 임원 식당 출입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뭐라고? 그럼 나보고 밥을 굶으라는 거야? 지하 2층 구내식당을 이용하십시오. 강민재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으며 지하 식당으로 내려갑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식사하는 넓은 공간, 강민재가 나타나자 웅성거림이 멈추고 수백 개의 시선이 그에게 꽂힙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섭니다. 밥과 국, 김치 몇 조각을 받아들고 구석진 자리에 앉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갈 것 같지 않지만 살기 위해 숟가락을 듭니다. 그때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서윤입니다. 식당 안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이서윤은 강민재의 식탁 앞에 멈춰섭니다. 강민재가 흠칫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밥은 입에 맞으시나? 명예회장님. 이서윤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강민재의 국그릇 옆에 툭 던집니다. 5,000원짜리 구내식당 식권입니다. 깜빡했는데 당신 법인카드는 정지시켰어. 개인 카드도 한도 초과더군. 밥값은 해야지. 아, 돈이 없나? 강민재의 얼굴이 터질 듯이 달아오릅니다. 주변에서 직원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거 봐. 회장이 식권도 없어서 얻어먹네. 꼴 좋다. 직원들 월급은 동결하더니 쌤통이다. 직원들의 비웃음이 화살처럼 강민재에게 꽂힙니다. 수치심에 눈물이 핑 돕니다. 강민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식판을 밀쳐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안 먹어. 더러워서 안 먹는다고. 강민재가 도망치듯 식당 출구를 향해 뛰어갑니다. 그 등 뒤로 이서윤의 싸늘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힙니다. 다 남겼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할 거야. 명예회장 월급이 0원이긴 하지만. 와하. 식당 안은 직원들의 폭소로 가득 찹니다. 강민재는 귀를 막고 화장실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장 끝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기 커버 위에 주저앉습니다. 으흐흑. 이서윤. 나쁜 년. 악마 같은 년. 강민재는 소리 죽여 오열합니다. 3년 전 자신이 이서윤에게 줬던 모욕보다 더 큰 뼈를 깎는 수치심이 그를 집어삼킵니다. 한참을 울던 강민재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갑니다. 슬픔과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검붉은 도끼가 차오릅니다.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김 실장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누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돈만 주면 무슨 짓이든 해주는 해결사, 일명 사이버 레카들의 브로커입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강 회장님? 아니 명예회장님 되셨다던데. 상대방의 빈정거림에도 강민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낮게 으르렁거립니다. 김 실장, 작업 하나 하자. 돈은 얼마든지 줄게. 오, 무슨 작업이요? 누구 하나 담가드려요? 강민재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흉한 몰골을 노려보며 대답합니다. 아니, 죽이는 건 너무 쉬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려.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아주 갈기갈기 찢어발겨나. 강민재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립니다. 이서윤,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못 죽이면 세상이 너를 죽이게 만들어줄게. 기대해라. 화장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강민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하지만 이 쥐는 독이 잔뜩 오른 미친 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져갑니다.
좁고 은밀한 골목 안쪽에 위치한 최고급 룸살롱 블루문,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VIP 룸에는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값비싼 양주병들이 테이블 위를 뒹굴고 있고 소파 깊숙이 파묻힌 강민재의 얼굴은 술기운과 도끼로 붉게 달아올라 있군요. 강민재가 테이블 아래에 놓인 사과 상자를 발로 툭 찹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립니다. 자, 확인해봐. 5억이야. 현금으로 꽉 채웠어. 강민재의 맞은편에는 헐렁한 후드티에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구독자 100만 명을 거느린 악명 높은 사이버 레카, 닉네임 김빡입니다. 김빡이 상자 뚜껑을 살짝 열어보더니 누런 5만원권 다발을 보고는 입꼬리를 귀에 걸릴 듯 끌어올립니다. 아이고, 명예회장님. 역시 통이 크십니다. 제가 이래서 회장님을 존경한다니까요. 강민재가 담배를 비벼 끄며 김밥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돈값은 확실히 해야지. 그냥 욕 좀 먹게 하는 걸로는 안 돼. 아주 대한민국 땅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만들어야 해. 돌팔매질 맞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게. 김밥이 캔맥주를 따며 비릿하게 웃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있는 사실은 더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게 제 전문 아닙니까? 근데 소스는 좀 확실한 거 없습니까? 강민재가 품 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집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 3년 전 이서윤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았던 기록, 그리고 최근에 블랙스톤 제임스 회장이랑 호텔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김밥이 USB를 집어들며 흥미롭다는 듯 묻습니다. 호텔 식당 사진이요? 그냥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강민재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입니다. 밥만 먹었겠어? 늙은 외국인 회장이 아무 이유 없이 새파란 동양 여자한테 아시아 대표 자리를 줬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몸 로비지, 몸 로비. 스폰서라고. 김밥이 무릎을 탁 치며 감탄합니다. 역시 회장님. 각 딱 나오네요. 반도체 기술 팔아먹은 매국노가 그 자리 얻으려고 몸까지 팔았다. 이거 터지면 난리 나죠. 요즘 반미 감정도 심한데 아주 딱입니다. 강민재가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으르렁거립니다. 제목도 내가 정해줄게. 충격 단독, 제이킹 이서윤의 더러운 사생활. 어때? 죽이는데요? 내일 아침 눈 뜨시면 세상이 뒤집혀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저열한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웁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출근길 지하철과 버스 안의 풍경이 평소와 다릅니다. 사람들의 스마트폰 화면에 온통 붉은색 썸네일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군요. 김밥의 채널에 올라온 영상은 업로드 1시간 만에 조회수 50만 회를 돌파하며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오릅니다. 충격 단독 제이킹 이서윤, 알고 보니 매국노 스파이, 몸 로비 의혹 실체. 영상 속에서 이서윤과 제임스 회장의 식사 장면은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미래를 즐기는 연인처럼 보입니다. 김밥의 자극적인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십니까?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미국에 팔아넘기려다 쫓겨난 여자가 이제는 외국 자본을 등에 업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 벌 되는 외국인 회장에게 몸까지 바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와, 진짜 더럽다. 생긴 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하는 짓은 창년에. 매국노는 사형이 답이다. 당장 한국 떠나라. 제이킹 그룹 불매운동 합시다. 저런 여자가 회장이라니 나라 망신이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사실이 되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의 애국심과 도덕적 분노를 자극하는 가짜 뉴스는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집니다. 같은 시각 제이킹 그룹 본사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머리띠를 두른 보수 단체 회원들과 성난 시민 수백 명이 정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매국노 이서윤 아웃, 더러운 스폰서녀 물러나라라고 적힌 피켓이 들려 있습니다. 이서윤은 자폭하라, 자폭하라. 기술 도둑년 비호하는 제이킹은 각성하라. 꽹과리 소리와 확성기 소음으로 귀가 멍할 지경입니다. 그때 이서윤이 탄 검은색 세단이 정문으로 들어섭니다. 시위대가 차를 발견하고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저기 있다? 저 차야. 경호원들이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시위대는 차를 에워싸고 주먹으로 창문을 두드립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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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당장 나와서 해명해. 이 더러운 년아. 어디선가 날달걀이 날아와 앞 유리에 터집니다. 퍽, 퍽 소리와 함께 차체는 순식간에 노란 끈적임으로 뒤덮입니다. 급기야 붉은색 페인트가 담긴 양동이가 차 위로 쏟아집니다. 마치 핏물을 뒤집어 쓴 듯한 끔찍한 광경에 차 안에 있던 기사가 비명을 지릅니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고개를 숙이십시오. 뒷좌석에 앉은 이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창밖을 응시합니다. 붉은 페인트가 흘러내리는 유리창 너머로 살기로 가득 찬 사람들의 눈동자가 보입니다.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뒷유리에 금이 갑니다. 쩍 하는 소리가 났지만 이서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입니다. 겨우 지하 주차장으로 피신한 이서윤이 차에서 내립니다. 엉망이 된 차를 보며 경호원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면목 없습니다. 이서윤은 자신의 옷에 튄 붉은 페인트 자국을 털어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세차비는 강민재 명예회장 앞으로 달아놓으세요.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됩니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다 못해 질식할 것 같습니다. 상석이 비어있는 가운데 강민재가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연기력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군요. 이사님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회사의 얼굴인 대표가 이런 추잡한 스캔들에 휘말리다니요. 주가는 아침부터 하한가로 직행했고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실은 가늠조차 안 됩니다. 강민재에게 매수된 사회이사 김 씨가 책상을 치며 거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미 회사의 이미지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당장 해임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노조 위원장도 가세합니다. 조합원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혐의가 있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이 회장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강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론, 이사회, 노조까지 모두 이서윤을 압박하고 있으니까요. 강민재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말을 잇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선 읍참마 속의 심정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 회장의 직무정지 및 해임안을 정식으로 상정합니다. 그 시각 회장 집무실. 밖은 시끄럽지만 이곳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합니다. 이서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악플과 뉴스 기사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온 세상이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실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내다보다가 이서윤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1층 로비까지 시위대가 뚫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일단 안전가옥으로 피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사회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요. 이서윤은 마우스 휠을 내리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냉소만이 감돌고 있군요. 피신? 내가 왜? 도망치는 건 죄 지은 놈들이나 하는 짓이야. 최 실장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칩니다. 하지만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은 소나기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을 잃었어요. 이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블라인드 틈으로 개미떼처럼 몰려있는 시위대가 보입니다. 최 실장, 여는 말이야 순풍보다 역풍이 불 때 더 높이 날아오르는 법이야. 네, 그게 무슨... 이서윤이 책상 서랍을 엽니다. 깊숙한 곳에서 아주 낡고 투박한 USB 하나를 꺼냅니다. 겉면의 코팅이 벗겨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물건입니다. 이서윤이 USB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립니다. 기억나? 3년 전 내가 잡혀가던 날 네가 목숨 걸고 빼돌렸던 거. 최 실장의 눈이 커집니다. 그건 3년 전 사건의 원본 데이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민재와 조상무가 이서윤의 컴퓨터를 조작하던 당시의 CCTV 원본, 그리고 최 실장이 강민재의 지시를 녹음해둔 파일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서윤이 USB를 최 실장에게 건네주며 차갑게 명령합니다. 기자회견 준비해. 오늘 오후 2시야. 전 세계에 생중계로 내보낼 거야. 최 실장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듭니다. 그의 눈에도 비장함이 서립니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최 실장이 나가고 이서윤은 다시 자리에 앉아 모니터 속 강민재의 인터뷰 영상을 봅니다. 영상 속 강민재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떠들고 있군요. 이서윤이 모니터를 톡톡 치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민재야. 내 말이 맞아. 정의는 승리해야지. 근데 그 정의가 내 편은 아닐 거야. 이서윤의 눈빛이 매섭게 빛납니다. 넌 네가 만든 덫에 네가 걸려든 거야. 아주 처참하게 찢어발겨줄게. 이서윤은 재킷을 걸치고 거울을 봅니다. 붉은 페인트가 튀어 엉망이 된 옷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그녀는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집무실을 나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가장 고요하고도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이킹 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카메라를 설치하느라 분주하고 유튜버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생중계를 하느라 목청을 높이고 있군요.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실내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것만 같은 뜨거운 열기입니다. 모두가 이서윤 회장의 입만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 비품실을 개조한 강민재 명예회장의 집무실입니다. 강민재는 낡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리고 콧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그의 손에는 최고급 샴페인 잔이 들려 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서윤을 보며 강민재가 킬킬거립니다. 잘 가라, 이서윤. 이번엔 아주 확실하게 보내줄게. 감옥에서 콩밥 먹을 준비나 해. 강민재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여유롭게 화면을 응시합니다.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 표정입니다. 다시 기자회견장입니다. 단상에 오른 이서윤이 수많은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서윤이 단상 위에 놓인 두툼한 원고 뭉치를 집어듭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을 준비를 하며 긴장하는 순간입니다. 툭! 이서윤이 원고를 읽기는커녕 바닥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립니다. 종이들이 팔랑거리며 바닥에 흩어집니다.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무슨 짓이죠? 원고를 안 읽겠다는 건가? 이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엽니다.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강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오늘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으니까요. 제 결백은 말이 아닌 명백한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서윤이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스크린에 지직거리는 노이즈가 스치더니 이내 선명한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어두운 조명의 룸살롱 내부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남자의 얼굴이 클로즈업됩니다. 바로 강민재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영상 속 강민재가 테이블 아래에서 사과 상자를 꺼내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건네는군요. 자, 5억이야. 현금으로 꽉 채웠어. 강민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옵니다. 맞은편 남자가 상자를 열어보며 비열하게 웃습니다. 유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 김밥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통도 크십니다. 돈값은 확실히 해야지. 이서윤이 늙은 미국 회장한테 몸 로비했다는 식으로 찌라시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봐. 아주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매장시켜버리라고. 회견장은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물듭니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세상에, 저거 강민재 회장 아니야? 몸 로비 루머가 다 조작이었어? 기자들이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댑니다. 사무실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강민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저게 왜 저기에? 강민재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손이 덜덜 떨려 샴페인이 바지 위로 쏟아지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회견장 스크린의 영상이 바뀝니다. 이번에는 흑백의 CCTV 화면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3년 전으로 찍혀 있군요. 아무도 없는 이서윤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강민재의 신복인 조상무입니다. 조상무가 장갑 낀 손으로 이서윤의 컴퓨터를 켜고 무언가를 조작합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뜹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로그 씹는 중. 잠시 후 조상무가 품에서 통장을 꺼내 이서윤의 개인 금고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는 카메라를 향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나갑니다. 3년 전 이서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산업 스파이 사건의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회견장은 이제 흥분을 넘어 분노로 들끓습니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강민재 회장이 사주한 겁니까? 이서윤이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들어오시죠. 무대 오른쪽에서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등장합니다. 다리에 깁스를 한 최 실장입니다. 최 실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습니다. 저는 강민재 전 회장의 수행비서였던 최성훈입니다. 3년 전 그리고 일주일 전의 모든 사건은 강민재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졌습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저는 그동안 강민재의 협박과 살해 위협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에 굴복해 그의 개가 되어 살았습니다. 최 실장이 숨을 고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잇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강민재의 모든 지시 내용과 원본 증거를 지난 3년 동안 제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숨겨왔습니다. 최 실장이 갑자기 옆에 있던 망치를 집어듭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다리에 감긴 깁스를 내리칩니다. 쾅! 쾅! 석고가 깨지며 하얀 가루가 날립니다. 기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깁스가 부서져 나가자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외장 하드 디스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최 실장이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하드 디스크를 높이 치켜듭니다. 이 안에 강민재의 횡령, 배임, 그리고 청부 조작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다다다다닥.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회견장을 하얗게 뒤덮습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이서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녀는 렌즈를 통해 전 국민과 눈을 맞춥니다. 서늘하고도 단호한 눈빛입니다. 국민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짜 매국 노는 기술을 지키려다 쫓겨난 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회사를 팔아먹고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매장하려 했던 강민재. 그자가 바로 이 나라의 기업을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입니다. 이서윤의 선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론은 태풍처럼 뒤집힙니다.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강민재 구속, 제이킹 조작, 이서윤 무죄로 도배됩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강민재를 향한 저주로 폭주합니다. 와, 소름 돋는다. 사람이 어떻게 저러냐? 강민재 악마네 악마. 저런 놈은 사형시켜야 함. 이서윤 회장님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유유 응원합니다. 검찰청 홈페이지는 강민재 수사를 촉구하는 글로 마비되어 서버가 다운될 지경입니다.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민재는 이성을 잃고 맙니다. 으악! 강민재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모니터를 향해 힘껏 집어 던집니다. 쨍그랑, 와장창, 모니터 액정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튑니다. 강민재는 씩씩거리며 책상을 발로 차고 서류를 집어 던집니다. 최 실장, 저 배신자 새끼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뒤쳐? 강민재의 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됩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홍지수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우리 파혼해. 더러운 범죄자랑은 못 살아.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할 거니까 연락하지 마. 이어 사회이사들의 문자도 빗발칩니다. 강 회장, 아니 강민재 씨, 실망입니다. 이사회에서 제명하겠습니다. 내 주식 물어내. 당신 때문에 망했어. 모두가 그를 손절하고 떠나갑니다. 강민재는 머리를 감싸 쥐고 구석으로 몰립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공포가 그를 옥죄어 옵니다. 안 돼.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제이킹 주인인데. 강민재가 덜덜 떨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 할 때였습니다. 쾅! 잠겨있던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립니다. 강민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듭니다. 문 앞에는 이서윤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수갑을 들고 대기하고 있군요. 이서윤이 또각또각 걸어 들어옵니다. 바닥에 흩어진 샴페인 유리 조각을 밟으며 강민재의 코앞까지 다가옵니다. 이서윤은 겁에 질린 강민재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여기 숨어 있었네? 찾았잖아, 파트너. 강민재가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댑니다. 서윤아. 오해야. 이거 다 조작이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이서윤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수사관에게 눈짓을 보냅니다. 수사관이 강민재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강민재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배임,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강민재의 양손이 허공을 휘젓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
처절한 몸부림이군요. 푸른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억세게 붙들고 복도를 끌고 갑니다. 강민재의 명품 구두 뒤축이 바닥에 질질 끌리며 끽끽거리는 듣기 싫은 마찰음을 냅니다.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제이킹의 주인이야. 강민재라고. 강민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입니다. 복도 양옆에 늘어선 직원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라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찬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네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그 추한 몰골을 촬영하고 누군가는 꼴 좋다며 혀를 찹니다. 야, 너희들 다 잘라버릴 거야. 내가 돌아오면 가만 안 둬. 다 죽여버릴 거야. 강민재가 직원들을 향해 침을 튀기며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이서윤이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녀의 곁에는 최 실장이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강민재가 이서윤을 발견하고는 눈을 뒤집으며 발광합니다. 이서윤, 야, 이 나쁜 년아. 이게 다 네가 꾸민 짓이지? 나 좀 살려줘. 제발. 강민재가 수사관의 손을 뿌리치고 이서윤 쪽으로 몸을 날리려 하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얼굴을 처박힙니다. 쾅! 강민재의 뺨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지시겨집니다. 몸부림치던 과정에서 그의 재킷 주머니에 있던 명예회장 명패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금색으로 도금된 명패가 댕그랑 소리를 내며 이서윤의 구두 앞코까지 굴러옵니다. 이서윤은 멈춰서서 발 아래 놓인 명패를 내려다봅니다. 명예회장 강민재.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각또각 걸음을 옮겨 그 명패를 밟고 지나갑니다. 우직근. 이서윤의 날카로운 하이힐 굽에 명패가 짓밟혀 금이 가고 찌그러집니다. 이서윤은 바닥에 깔려 헐떡거리는 강민재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마치 투명 인간을 지나치듯 우아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서윤아. 강민재의 절규를 뒤로 한 채 이서윤은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이 차갑기만 합니다. 강민재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제이킹 그룹은 본물 터지듯 쏟아지는 폭로들로 또 한 번 뒤집힙니다. 그동안 강민재의 권력에 눌려 숨죽이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피해자들의 인터뷰가 연일 보도됩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지 않는다고 재떨이를 던졌습니다. 운전 중 길을 잘못 들었다고 운전석을 발로 찼어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직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거부하면 인사불이익을 줬고요. 강민재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갑질, 폭행, 성추행, 횡령. 까도 계속 나오는 그의 범죄 행각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제이킹 그룹 사옥 앞에는 강민재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밤마다 이어집니다. 일주일 후 제이킹 그룹 대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상석에 앉은 이서윤이 의사봉을 듭니다. 제1호 의원, 전 회장 강민재 및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전량 소각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손을 듭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가 회의실을 울립니다. 이로써 강민재 일가가 대대로 물려받은 주식은 휴지 조각도 아닌 전산상의 숫자 0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사에 끼친 막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남은 재산마저 모두 가압류될 처지입니다. 재벌 3세의 화려했던 몰락,
그 종지부가 찍히는 순간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입니다. 서울구치소 접견실의 공기는 유난히 서늘합니다. 철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그 거만한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군요. 머리는 삭발되어 파르라니 깎였고 살이 쏙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칙칙한 카키색 수의에는 죄수번호 302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강민재는 초점 없는 눈으로 들어오다 맞은편에 앉은 이서윤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유리벽에 매달립니다. 서윤아, 왔구나, 와줬구나. 강민재가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쾅쾅 두드리며 울부짖습니다. 손톱에는 때가 끼어 있고 입가에는 허연 침거품이 묻어 있습니다.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나 여기서 하루도 못 살겠어. 사람들이 나만 보면 때리고 괴롭혀. 교도관이 강민재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지만 강민재는 뿌리치며 계속 애원합니다. 한 번만 봐줘. 내가 나가면 평생 내 발닦개가 될게. 시키는 거 다 할게. 구두도 할그라면 할고 짖으라면 짖을게.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강민재가 콧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핍니다. 이서윤은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무심한 눈빛입니다. 이서윤이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이 말합니다. 강민재, 기억나? 강민재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3년 전 내가 억울하게 잡혀갔을 때 네가 면회 와서 그랬지. 감옥에서 푹 쉬다 오라고. 거기가 나한테 딱 어울린다고. 강민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이서윤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이제 보니 내 말이 맞았어. 그 수에, 그 삭발머리, 그리고 그 철창. 거기가 너한테 딱 어울리는 펜트하우스야. 아주 맞춤옷처럼 잘 어울려. 강민재가 덜덜 떨며 입술을 깨뭅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사이에 정이라는 게 있잖아. 친구였잖아. 이서윤은 코웃음을 치며 옆에 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들어 유리벽에 갖다 댑니다. 친구? 그 입으로 친구라는 단어 더럽히지 마. 자, 이거 봐.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홍지수 소식이야. 강민재가 서류 봉투 속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 속 홍지수는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군요. 홍지수는 이미 너랑 파혼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 걸어놓고 미국으로 튀었어. 네가 숨겨둔 비자금 통장, 홍지수가 다 들고 갔더라. 강민재의 입이 턱 벌어집니다. 거짓말. 지수가 그럴 리 없어. 현실을 직시해, 강민재. 넌 이제 돈도 명예도 여자도 친구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야. 강민재가 으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찢습니다. 안 돼. 내 돈, 내 여자, 다 내 거야. 으흐흑.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시지만 강민재는 멈추지 않고 자해하듯 머리를 찌우며 오열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의 처절한 절망입니다. 이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핸드백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려던 찰나 이서윤이 잠시 멈춰서서 고개만 살짝 돌립니다. 아, 그리고 사식은 기대하지 마. 내 돈으론 너한테 콩밥 한 톨 먹이는 것도 아까우니까. 나라에서 주는 밥이나 감사하게 처먹어. 이서윤 가지 마. 나 좀 꺼내줘. 으앙. 강민재의 절규가 닫히는 철문 틈으로 새어나오다 툭 끊깁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철문이 닫히고 세상과 강민재는 완벽하게 단절됩니다. 구치소 밖으로 나온 이서윤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가을 하늘이 눈이 시리도록 맑습니다. 이서윤은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지난 3년간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사라진 듯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혀있던 물기가 바람에 말라갑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전사의 땀방울 같은 것입니다.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 실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아니, 회장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악연도 복수도요. 이서윤은 최 실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요, 최 실장. 끝난 게 아니에요. 이서윤이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당당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썩은 살을 도려냈으니 새 살을 틔워야죠. 진짜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서윤이 차에 오르자 최 실장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아줍니다. 검은색 세단이 구치소를 빠져나가 넓은 대로를 향해 힘차게 질주합니다. 룸미러에 비친 구치소의 높은 담벼락이 점점 작아져 점이 될 때까지 이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마천루의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제이킹 그룹이라는 낡은 이름을 떼어내고 세련된 디자인의 JS 그룹 로고가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군요. 건물 입구에는 활기찬 표정의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로비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는 연일 붉은색 상승 화살표가 그려진 주가 그래프가 춤을 춥니다. 오늘은 JS 그룹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창립 기념일입니다. 대강당은 수천 명의 임직원으로 가득 찼지만 1년 전 주주총회 때의 살벌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축제처럼 들뜬 공기 속에 기대감에 찬 눈빛들이 단상을 향해 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자,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JS 그룹의 혁신을 이끈 주역 이서윤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이서윤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옵니다. 1년 전 강민재가 물병을 맞으며 비굴하게 도망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서윤의 모습은 당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깔끔한 화이트 슈트를 입은 이서윤이 마이크 앞에 서자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이서윤, 이서윤, 이서윤. 직원들의 연호가 멈추지 않자 이서윤이 환한 미소로 손을 들어 화답합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장 이서윤입니다.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강당을 울립니다. 지난 1년 우리는 많은 것을 바꿔왔습니다. 낡은 관습을 버리고 투명한 경영을 도입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도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가 글로벌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스크린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주가 그래프와 영업이익 수치가 띄워집니다.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과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밤낮 없이 현장을 지켜준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서윤이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둘러봅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그 과실은 직원이 가장 먼저 맛봐야 합니다.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성장한다는 것이 제 경영 철학입니다. 이서윤의 선언에 직원들이 숨을 죽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부로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지급하고
연말 성과급 500% 지급을 약속드립니다. JS그룹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와,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집니다.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는 직원들의 모습에 이서윤의 눈가도 촉촉해집니다. 누군가의 탐욕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함께 꿈을 꾸는 터전을 만들겠다는 그녀의 다짐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이서윤이 로비로 내려옵니다.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려 하지만 이서윤은 손을 저어 그들을 물리칩니다. 직원들 사이로 걸어 들어가자 한 여직원이 수줍게 다가옵니다. 과거 신입사원 시절 쫓겨나는 이서윤을 보며 눈물 흘렸던 박 대리입니다. 회장님, 저 기억하세요? 예전에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박 대리가 떨리는 손으로 커다란 꽃다발을 건넵니다. 이서윤이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받아 품에 안습니다. 그럼요, 박 대리님. 이제는 어엿한 대리님이 되셨네요. 승진 축하해요. 박 대리가 감격하여 울먹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정말 존경합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회장님, 저도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회장님, 셀카 한 장만 같이 찍어도 될까요? 이서윤은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직원들의 요청을 모두 들어줍니다. V자를 그리며 셀카를 찍고 어깨동무하며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권위적인 회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친한 언니나 누나 같은 모습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벽면에 설치된 뉴스 전광판에 속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속보입니다. 제이킹 그룹 전 회장 강민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0년 확정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모두의 시선이 전광판으로 쏠립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강민재가 호송차에 오르는 자료 화면이 나옵니다. 앵커의 멘트가 이어집니다. 강민재 씨는 수감 생활 중에도 동료 수감자들에게 갑질을 하려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식사 시간에 반찬을 훔쳐먹다 발각되어 폭행 시비에 휘말려 독방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쯧쯧, 꼴 좋다. 감옥 가서도 저 버릇을 못 고쳤네. 반찬을 훔쳐먹어? 진짜 추하다 추해. 인과응보라는 말이 딱 맞네. 징역 20년이면 환갑 넘어서 나오겠네. 인생 종쳤구먼. 직원들은 강민재를 비웃으며 이서윤의 눈치를 살핍니다. 혹시라도 전 남편이자 친구였던 사람의 몰락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이서윤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없는 무미건조한 표정입니다. 이서윤에게 강민재는 이제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존재, 이미 지워진 과거의 데이터 조각일 뿐이니까요. 이서윤이 시계를 보며 최 실장에게 말합니다. 최 실장, 비행기 시간 늦겠어. 올라가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서윤은 뉴스 화면을 한 번 더 쳐다보지도 않고 쿨하게 돌아섭니다. 직원들은 그런 그녀의 당당한 뒷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이서윤은 잠시 책상 앞에 앉습니다. 짐을 챙기던 그녀의 손이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멈춥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이 손에 잡힙니다. 이서윤은 앨범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대학 시절 학교 축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앳된 얼굴의 이서윤과 최 실장, 그리고 가운데서 해맑게 웃고 있는 강민재가 어깨동무하고 있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었던 청춘,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그 시절의 미소가
사진 속에 박제되어 있군요. 이서윤은 손가락으로 사진 속 강민재의 얼굴을 쓰다듬어 봅니다. 참 어렸다, 우리. 잠시 회상에 잠기는가 싶더니 이서윤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쇄기 앞으로 걸어갑니다. 지잉. 파쇄기가 작동하며 날카로운 칼날 소리를 냅니다. 이서윤은 망설임 없이 사진을 투입구에 넣습니다. 지지직. 사진 속 웃고 있던 세 사람의 얼굴이 갈기갈기 찢겨나갑니다. 강민재의 얼굴도 이서윤의 미련도 과거의 아픈 기억들도 모두 하얀 가루가 되어 쓰레기통으로 떨어집니다. 이서윤은 파쇄기가 멈출 때까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미련 없이 돌아섭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최 실장이 들어옵니다. 회장님, 뉴욕행 비행기 이륙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헬기가 옥상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서윤이 재킷을 어깨에 걸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자. 월가 사람들이 기다리겠어. 이서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집무실을 나섭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때는 절망의 도시였고 한때는 복수의 무대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옥상 헬기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 거센 바람이 몰아칩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서윤의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고 옷자락이 펄럭입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벌려 그 거친 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합니다. 최 실장이 소리칩니다. 바람이 셉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서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시원하기만 한데 뭘. 이 정도 바람은 불어야 날아오를 맛이 나지. 이서윤은 헬기에 오르기 전 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성냥갑처럼 작아진 빌딩들과 개미처럼 움직이는 차들. 그리고 저 멀리 어딘가 갇혀있을 강민재가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던집니다. 이서윤이 입술을 달싹이며 작게 음졸입니다. 보고 있어? 강민재. 그녀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주인의 모습이야. 이서윤이 헬기에 오르고 문이 닫힙니다. 조종사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헬기가 둥실 떠오릅니다. 오늘 사연, 가슴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빼앗기고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보란듯이 더 높은 곳에서 돌아온 이서윤 회장. 그녀의 당당한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반면 능력도 없이 탐욕만 앞세웠던 강민재의 몰락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거짓과 모략으로 얻은 자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하고 힘든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 회장이 그랬듯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린다면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주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정의로운 승리가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